위고비, 삭센다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텐데, 삭센다는 평균 자신의 체중에서 5에서 8% 정도의 감량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 반면에 위고비는 이제 10%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나비약은 사실 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뇌 신경 전달 물질 분비를 증가시켜요. 불안과 각성을 유도해서 식욕 저하를 일으키기 때문에 훨씬 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또 도파민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환청이나 피해망상과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내가 심혈관계가 문제가 있다, 고혈압이 있다든지 아니면 뇌출혈 각오력이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복용하다가 큰일 날 수가 있어요. 위고비나 삭센다 같은 경우에는 부작용이 없는 건 아니에요. 위고비, 삭센다. 정말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텐데, 사실은 되게 비슷한 원리입니다. 이게 이제 GLP-1 수용체의 작용제.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GLP-1은 이제 글루카곤, 라이크 펩타이드 1이라고 하는, 쉽게 말해서 소장에서 나오는 호르몬이에요. 이 호르몬을 작용하는 그런 건데, 원리는 같지만 정확한 성분과 필요한 용량, 그리고 효과, 투여 방법, 투여 기간 이런 거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GLP-1이 요즘 정말 핫한데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면, 얘는 이제 우리 몸의 소장에서 나오는 호르몬이에요. 우리가 이제 밥을 먹게 되면은 다시 호르몬인데요. 혈당 조절과 식욕 조절의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먹으면 어떻게? 배가 부르잖아요. 배가 부르다는 거를 느껴서 이제 그만 먹어야겠다라고 하는 그게 포만감을 느껴야 되거든요. 이 역할을 하는 게 바로 GLP-1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밥을 먹어서 위장으로 바로 이제 식도를 지나서 음식이 갑니다. 위에서 첫 번째 이제 소화가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때 이제 위에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머무르면서 1차적인 소화가 이루어지는데, 그때 이제 GLP-1이 그 위 바로 밑에 있는 소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뇌의 뇌하수체라고 식욕을 조절하는 중추에 탁 신호를 줘서 야 그만 먹어 이제 배불러 라고 하는 신호를 주는 거죠. 그게 바로 식욕 억제 효과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위에서 충분히 소화가 좀 다 이루어지고 나서 소장으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위에서 소장으로 내려가는 거기를 좀 이렇게 꽉 조여줘. 그 말은 위에 음식물이 좀 더 오래 머물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배가 더 오래 부르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포만감을 더 많이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혈당은 조금 더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 요즘 막 혈당 스파이크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러니까는 시도 때도 없이 인슐린이 탁 나오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계속해서 우리 혈당을 지방으로 바꾸고 혈당을 지방으로 바꾸는 일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GLP-1, 그러니까 삭센다나 위고비는 어떻게 하느냐? 혈당이 살짝 높을 때만 인슐린이 쏙 나오게끔 해줘요. 그래서 평소에는 그 쓸데없이 불필요하게 지방으로 저장되는 거를 막아주고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는 거를 애초에 예방을 해줍니다. 그런 효과로 이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건데, 두 개의 좀 차이점은요, 일단 만들어낸 제조사는 똑같아요. 근데 삭센다가 좀 더 먼저 개발이 됐습니다. 원래 이제 당뇨병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게 생겼는데, 그렇다고 주의할 점은 당뇨병 치료제로 대체해서 쓰면 안 된다는 걸 꼭 명심하셔야 되고, 삭센다는 매일 주사를 맞아야 되고요. 위고비는 일주일에 한 번 맞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훨씬 좀 간편하다는 거. 그리고 효과도 좀 다른데, 삭센다는 평균 이제 자신의 체중에서 5에서 8% 정도의 감량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 반면에, 위고비는 이제 10에서 15% 정도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위고비가 상대적으로 최근에 만들어졌으니까 좀 더 이제 개발된 거죠.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 맞던 걸 일주일에 한 번 맞고 그랬는데 효과는 더 좋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는 위고비를 좀 더 선호하게 된 것 같아요. 나비약은 사실 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런 삭센다나 위고비와는 전혀 다른 원리인데요. 나비약은 보통 디에타민이라고 하는 명칭의 약으로 펜터민 계열의 약물인데, 이건 뭐냐면 뇌에 바로 작용을 해서
노르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뇌 신경 전달 물질 분비를 증가시켜요. 근데 이때 노르에피네프린뿐만 아니라 도파민도 같이 증가를 시키는데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노르에피네프린은 뭐냐? 우리 왜 아드레날린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그게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눈앞에 맹수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위기에 닥쳤을 때 도망치거나 싸워야 될 때 분비되는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각성을 되게 만들겠어요. 빨리 도망쳐야 되는데 앉아서 밥 먹고 자시고 할 시간이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배고픔을 순간적으로 못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식욕 저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불안과 각성을 유도해서 식욕 저하를 일으키기 때문에 훨씬 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불안 장애가 있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복용하면 안 되겠죠. 게다가 도파민도 같이 증가를 시키게 되거든요. 도파민은 뇌의 여러 가지 작용들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중독과 관련된 보상회로라고 하는 걸 자극하게 돼요. 이게 결국에는 마약과 같은 효과를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약간 기분이 좀 들뜨기도 하는데 이로 인해서 이제 이 약을 먹지 않으면 우울해진다든지 너무 처진다든지 이렇게 중독이 될 수 있고요. 또 도파민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환청이나 피해망상 그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앞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노르에피네프린, 맹수가 눈앞에 있을 때 불안과 각성을 막 하는 그것 때문에 식욕 저하를 일으키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래서 마치 누가 쫓아오는 것처럼 막 초조해지고 불안해지고 심지어는 예민해지고 짜증도 많아질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심장박동이 많이 빨라지고 혈압을 높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심혈관계가 문제가 있다. 고혈압이 있다든지 아니면 뇌출혈 과거력이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복용하다가 큰일 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도파민이라고 하는 게 우리 뇌에 정말 많은 역할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아까 보상회로 때문에 중독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왜 우리 조현병 들어보셨죠? 조현병에서 환청이나 망상이 생기는 것도 그 도파민이 과도하게 올라가서 그렇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막 소리가 들린다든지 사람들이 나를 막 쳐다보는 것 같다든지 누가 나를 해코지할 것 같다든지 그런 망상 증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실제로 제가 예전에 전공의 시절에도 이 디에타민을 너무 오랫동안 드셨던 분이 입원을 하셨었는데 그때 딱 뭔가 사람들이 다 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막 낮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다닌다든지 가만히 있어도 뭔가 나를 누가 쫓아오는 것처럼 불안해가지고 막 어찌할 바를 몰라서 결국에는 입원하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도파민이 감정의 조절에도 영향을 주거든요. 왜 우리 뭐 도파민 올라가면 기분 좋아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감정의 조절이 어려워지니까 갑자기 기분이 막 들뜨는 조증이나 아니면은 약을 먹지 않을 때는 급격하게 우울해지는 우울증이 유발되기도 해서 정말로 조심해서 써야 되는 게 이 바로 디에타민 계열의 다이어트 약이고요. 그러면 뭐 상대적으로 위고비나 삭센다 같은 경우에는 부작용이 없느냐? 없는 건 아니에요.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을 직접적으로 건드리는 건 아니다 보니까 이러한 부작용은 없지만 얘는 이제 갑상선 수질암의 그런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들이 있어서요. 내가 갑상선 암의 질환이 있었다면은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급성 췌장염 같은 것들이 유발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내가 췌장이 안 좋다거나 췌장염의 과거력이 있다 이러면은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인슐린을 그러니까는 당뇨약을 만들다가 이게 만들어졌댔잖아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제가 이거 당뇨약 대신 이거 맞아도 되나요? 안 됩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런 것들의 부작용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위고비나 삭센다도요. 이게 약간 우울감을 유발한다라고 하는 연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처방하지 않는 것을 권고합니다. 처방은 이제 의사의 처방이면 다 가능합니다. 우리 의사라고 하면은 이제 어떤 전문의가 아니더라도 가능한 거고, 뭐 가정의학과, 내과, 안과, 정신과 다 가능은 해요. 그런데 특히나 이제 이런 디에타민 계열은 아까 뭐 불안이나
조증, 우울증, 망상, 환청 이런 것들이 또 동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정신건강의학과를 꼭 한번 내원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처방받기를 원하고요. 그 다음에 특히나 이 디에타민은 좀 더 철저하게 꼭 필요한 경우에만 처방을 하는 것이 좋은데 엄격한 기준은 BMI가 30 이상인 고도 비만이거나 27 이상이면서 뭐 고혈압, 이형 당뇨, 수면 무호흡증, 고지혈증과 같은 비만으로 인한 합병증이 동반된 경우에 처방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그리고 3개월 이상 식이 조절이나 운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을 때 12주 이내로 짧게 복용해야 되는 게 바로 이런 디에타민 계열이고요. 상대적으로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인 위고비나 삭센다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이렇게 단기간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36주 뭐 이렇게 길게 뭐 1년, 2년까지도 안전하게 처방했던 그런 임상 실험들이 다 통과를 했는데 그래도 뭐 계속 맞기보다는 뭐 좀 내가 필요할 때 딱 하고 유지가 잘 될 수 있게 식이 조절이나 운동을 꼭 병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번 시간은 다이어트 약의 효과, 원리, 그리고 위험성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저도 무진장 다이어트 필요하긴 하거든요. 우리 모두 안전하고 건강하게 다이어트에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박서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